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글로벌 의류 브랜드에서 과장 직급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한동안 저희 회사가 저 때문에 떠들썩한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아니었는데 어딜 가나 다 제 얘기로 들썩이니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기에 그럴수록 더 고개 들고 당당하게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수군거림도 많이 잠잠해졌고 안 좋게 들썩이던 제 마음도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아주 좋아했어요. 제가 원래부터 가고 싶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월급과 커리어를 안겨주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남편을 같은 회사에서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동갑이지만 저는 과장이고 입사가 저보다 늦었던 남편의 직급은 대리였습니다. 제가 사수로서 일을 가르쳐주다가 친해졌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내 커플이다 보니 당연히 회사에서는 저희가 부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최대한 일적으로만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하지만요. 남편과는 회사 안에서는 물론 집에서까지 보는 것이니 거의 하루 종일 보게 되는 셈이었어요. 좀 지겹지 않냐는 주변의 말도 많았는데 솔직히 저는 지겨운 것보다 안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주변에서도 누가 바람났네, 딴짓을 했네, 그런 말이 심심찮게 들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남편과 옆에서 같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 그런 의심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죠.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다 알고 있고 회식이나 회사 술자리를 가더라도 제가 같이 가니까요. 그만큼 저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남편 자체를 믿었다기보다 상황을 믿은 것이었어요. 남편과는 결혼해서 사이가 좋았고 결혼 생활 자체도 만족이었습니다. 아이가 없긴 했는데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또 저도 일적으로 욕심이 많다 보니 아이가 생기면 경력 단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에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습니다. 딩크 생각도 어느 정도 있기도 했고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회사에는 신입사원들을 뽑았고 저희 팀에도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여자 사원으로 2명이었는데 다 싹싹하고 인상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사원은 유독 덜렁대고 일 배우는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적응도 잘 못하는지 회사 사람들하고도 잘 못 어울리고요. 그 친구의 이름은 정수빈이었고 2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내내 했다가 뒤늦게 취업 준비로 바꿨고 저희 회사가 첫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았어요. 기본적인 것까지 다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답답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첫 사회생활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수인 제 남편은 유독 수빈 씨를 답답해하더라고요. 어쩔 땐 사무실 안에서 쩌렁쩌렁하게 혼낼 때도 많았죠. 아니, 수빈 씨, 결제 방법 내가 전에도 말해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올리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아니, 백날 메모하면 뭐해요? 똑바로 적은 건 맞아요?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단 소리. 수빈 씨,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일하세요. 회사가 만만해 보입니까? 평소 저에게는 다정다감하고 착한 남편이기에 그렇게 열내고 화내는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게다가 수빈 씨도 엄청 위축되어 보이고요. 저는 그날 집에서 밥 먹다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당신 정수빈 씨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보니까 엄청 기죽어 보이던데. 똑바로 못하면 혼나야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회사 생활 처음이고 그러면 누구나 잘 모르지. 안 그런 사람도 많아. 자기야, 자기 처음 입사했을 때 기억은 안 나나 보네? 내가 자기 사수였잖아. 자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말해줘? 왜 그래? 나는 그때도 일 잘했어. 정말? 내가 기억하는데?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그랬죠. 회사 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붙돋아줘.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더 기죽어서 실수 안 할 것도 한단 말이야. 알았지? 알겠어. 당신은 왜 그렇게 정수빈 씨한테 신경 쓰냐? 시험 준비하다가 뒤늦게 취업 준비로 바꾸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 나도 학교 다닐 때 잠시지만 시험 준비 좀 해봤어서 알잖아. 그냥 응원해주고 싶어. 아직은 일이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어서 저는 수빈 씨를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했는데 수빈 씨가 거래처 관련해서 사고를 크게 냈었습니다. 그 일로 또 남편은 한바탕 큰 소리로 수빈 씨에게 화를 냈었고요. 점심을 먹고 좀 일찍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수빈 씨가 풀이 잔뜩 죽은 채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쓰여 일부러 가서 말을 걸었죠. 수빈 씨, 식사했어요? 제 물음에 수빈 씨가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네, 간단히 먹었어요. 과장님도 식사하셨어요? 네, 괜찮으면 1층에 카페 갈래요?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요. 그렇게 저는 수빈 씨를 데리고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처음 하는 사회생활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보니까 수빈 씨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저는 수빈 씨를 위해 덕담을 했죠. 그런데 수빈 씨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저기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뭔데요? 과장님이랑 권영재 대리님이랑 결혼하신 거 맞죠? 저는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면서요. 아, 네. 그러셨구나. 회사에서는 티가 안 나서 몰랐어요. 결혼한 지는 오래되셨어요? 한 4년 좀 넘었나? 그러면 아기는요? 아기는 계획 없으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상황이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엄밀히 직장 상사와 후배 직원 관계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했으니까요. 없어요. 수빈 씨 그게 궁금했어요? 아, 그냥요. 권 대리님이 수빈 씨한테 좀 많이 뭐라고 하는 게 있죠? 아니에요. 수빈 씨가 좀 더 일을 잘 배우고 잘 적응했으면 해서 그러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원래도 일 가르쳐주는 사수가 좀 타이트하게 해야 일도 금방 배우는 거거든요. 네, 저 권 대리님 좋게 생각해요. 좋으신 분 같아요. 배울 것도 많고 남자답고 얼굴도 잘생기셨고요. 아, 그래요? 네, 과장님한테도 참 잘해주실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그런 분이 남편이라서. 저는 대화를 해보니 수빈 씨가 좀 독특한 스타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는 기가 죽어 있다거나 힘들어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으로 그 자리를 끝을 냈죠. 그런데 그맘때쯤 저는 우연히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보게 됐어요. 저희 집은 저와 남편이 각자 통장을 관리하고 얼마간의 돈을 각출해 생활비로 쓰고 있거든요. 결혼 전부터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돈을 쓰는 것에는 일절 터치를 안 했는데 남편이 카드 내역서를 옷방에 떨어뜨려 놔서 우연히 보게 되었죠.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카드 값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내역도 주로 백화점에서 쓴 게 많은 거예요. 현금 서비스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서로 돈 쓰는 건 터치하지 말자고 했으니 모른 척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궁금해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남편이 엄마 필요한 거 좀 사드렸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맘때 시어머님이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고 남편은 토요일이 되면 종종 2시간 거리인 어머님을 뵈러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저에게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라고 자기만 갔다 와도 된다고 해서 혼자만 매번 다녔었습니다. 엄마가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많이 우울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분 전환하시라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이 사드렸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 필요한 거 사드렸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남편은 거의 토요일마다 어머님을 뵈러 찾아갔어요. 제가 같이 간다고 해도 남편은 저보고는 꼭 쉬라고 하며 자기만 가더라고요. 저도 토요일에 취미생활로 배우러 다니는 곳이 있다 보니 오히려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려가 아니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월요일이 되었고 저는 출근을 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옆 부서의 과장인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며 제 자리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커피 타임을 가졌을 때였죠. 나 일요일에 우리 시댁 가서 감 따고 왔잖아. 아, 맞아. 시부모님이 감농사 지으신다고 했지? 피곤해 죽겠는데 아주 주말마다 부르셔. 힘들어. 나중에 감 좀 들고 가. 그렇게 힘들게 딴 건데 들고 가도 되나 몰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죠. 그러니 친구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시댁 터치도 없고 남편하고는 아주 연인처럼 잘 지낸다 이거지? 그 말에 저는 피 웃었죠. 내가 무슨... 나 토요일에 자기 봤어. 엄청 예쁜 옷 입고 건대리님이랑, 응?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응? 무슨 소리야? 내가 토요일에 자기 봤다니까? 크리스탈 호텔에서. 나 거기에 중식당에 약속 있어서 갔거든? 자기하고 건대리하고 어깨동무하고 호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더만. 내가 아는 척 하려다가 분위기 깰까봐 그냥 모른 척 갔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리고 무슨 거기서 내 남편을 봐. 내 남편은 토요일에 어머님 보러 갔는데. 그 말에 친구도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건대리님 얼굴까지 봤는데 무슨.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 자기 맞잖아. 자기 전에 입고 왔던 그 초록색 원피스. 그거 입고 있더만. 그 말에 저는 심각한 기분으로 물었죠. 정말 봤다는 거야? 내 남편을? 응. 내가 분명히 봤어. 오른쪽에 자기 남편이고 왼쪽엔 분명 초록색 원피스 입고 있었는데 그거 별로 흔한 디자인도 아니잖아. 제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자 그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한국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겼지 뭐. 나 회의 있어서 먼저 가볼게. 친구는 자리를 급하게 떠났는데 저는 몹시 심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토요일에 남편은 어머님 댁으로 간다고 했는데 호텔에 있었다뇨. 그것도 옆 사람은 제 원피스랑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머리가 복잡해서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친구가 잘못 봤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장 캐묻고 싶었지만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로 저를 속이고 있는 게 있다면 증거를 제대로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최대한 모른 척하며 시간이 지났고 다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어머님을 보러 간다고 준비하더라고요. 나도 오늘은 같이 가. 어? 왜? 매번 당신만 가는 거 나도 좀 죄송하고 눈치 보이네.
아, 뭐하러. 뭐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엄마랑 시간 보내고 데이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자기는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하셔? 매번 당신만 오는데? 우리 엄마가 뭐 그런 걸로 뭐라고 할 사람인가. 연락도 잘 안 하시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기는 푹 쉬던가 아니면 친구라도 만나. 알았지? 나 간다. 그렇게 남편은 또 혼자 나가더군요. 저는 분명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몰래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남편 뒤를 잡기 위해 동생에게 차도 빌렸었거든요. 남편과는 살짝 시간을 두고 내려갔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가다 보니 정말 남편은 어머님이 계신 지역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긴장되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남편을 따라갔죠. 그러다 보니 남편 차는 어느 빌라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좀 멀찌감치 차를 댔고요. 남편은 차를 주차해놓고도 한참을 기다리더라고요. 도대체 저기가 어디일까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그 빌라에서 한 여자가 나오더니 차 안에 남편에게 손을 흔드는 거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남편 차로 가는 그 여자는 바로 어리버리하게 일도 잘 못해서 남편에게 맨날 혼나던 정수빈 씨였거든요. 처음엔 한 번에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옷차림도 그렇고 회사에서 볼 때랑은 너무 달랐거든요. 그 상황이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 다 저랑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옷도 제가 갖고 있는 옷이랑 비슷해 보이고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직장 후배를 따로 만나러 왔다는 것도 기함할 일이지만 수빈 씨의 옷차림 때문에 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멍하게 있던 찰나에 남편의 차는 다시 출발했고 저도 놀라서 뒤따라갔죠. 남편의 차는 근처의 식당에서 멈췄고 남편과 수빈 씨는 다정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따라서 들어가 봐야 되나 말아야 하나 복잡한 기분으로 가만히 차 안에 있었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났고 남편은 포장한 음식을 들고 밖으로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다시 그것들을 미행했죠. 얼마 가지 않아 남편 차는 한 모텔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밖에다 대어놓고 수빈 씨, 아니 그 기집애에게 어깨동무를 하고는 모텔로 걸어가더라고요. 한 손에는 포장한 음식을 들고요. 저는 그 순간 차에서 뛰어내려서 동영상으로 그것들을 찍으며 달려갔습니다. 모텔 입구 앞에서 그것들은 저를 발견하고 기함하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다 오해라고 변명부터 하고요. 저는 그대로 남편 싸다기부터 날렸습니다. 그리고 수빈 씨를 쳐다보는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옷에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데 영락없이 저처럼 보였거든요. 옆부서의 친구가 헷갈릴만 하더라고요. 과장님! 진짜 어이가 없네. 두 사람. 여보, 내 얘기 좀 들어줘. 필요 없어.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뭘 들어줘? 우리는 끝이야. 더러운 것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차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끈덕지게 달라붙더라고요. 저는 팔을 뿌리치고 제 차에 올라타 그대로 시동을 켜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놀랍지만 그 상대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수빈 씨라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엄격한 상사인 척 해놓고 뒤에서는 눈 맞아서 호텔 다니고 모텔 다니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수빈 씨한테 좀 잘해주라고 남편에게 말했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남편은 그 길로 집으로 쫓아왔어요. 오자마자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저는 언제부터 그랬느냐 따져 물으니 밖에서 만난 지는 몇 주 안 됐답니다. 일을 잘 못하고 적응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격려차 밖에서 밥을 한번 사줬는데 그때 자기한테 막 들이댔고 본인도 실수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정수민한테 잘해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잘해주려다가. 이게 뭔 개소린가 했습니다.
직장 후배에게 일 잘 가르쳐주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한 말이지 제가 언제 후배 데리고 모텔 가라고 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던져 버렸죠. 뚫린 입이라고 아무 소리나 할래? 내가 후배로서 잘해주라고 했지 모텔 가라고 했어? 네가 제정신이야? 그리고 정수빈이 입고 있는 옷하고 가방 뭐야? 내 거랑 똑같은 거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네가 사준 거지?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어찌나 소름이 끼치는지. 바람 피면서 와이프랑 똑같은 옷 입혀서 그러고 싶어? 정신병 있니? 내 옷이랑 똑같은 옷을 왜 입히는데? 어린애랑 바람 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자기가 입는 게 내 스타일이라서. 웃기지 마. 시댁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회사 후배랑 바람나고 거기다가 나랑 똑같은 옷 입혀 다니고 너 진짜 제정신 아니야. 우린 끝이야. 소름 돋고 정 떨어져서 너랑은 더 못 살아. 저는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잘못했다며 끝까지 버티길래 제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생네 집으로 간 저는 울고불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게 됐고 동생도 형부 너무 소름 끼친다며 난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사내 커플이다 보니 회사 문제가 걸리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회사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이면 이혼이지 왜 자기가 회사까지 나가야 되냐고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출근해서 정수빈 그 여자에게도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두 사람 모텔 가는 거 다 찍었어요. 나는 권영재 대리랑 이혼할 거고. 정수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치 떨리네. 그것도 모르고 회사 생활 잘해보라고 격려해주고. 이봐요, 정수빈 씨. 그래서 나한테 권영재 대리랑 부부냐, 애기는 없냐, 그딴 소리 짓거린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 같은 소리 하네. 바로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에서 나가세요. 네? 그럼 우리가 같은 회사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생각이 없는 거야, 뻔뻔한 거야. 저 이 회사 힘들게 들어왔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아요. 참 기막히고 코막히더라고요. 어찌나 제 남편과 더불어 뻔뻔한지. 그럴 거면서 유부남이랑, 그것도 사내에 와이프 있는 유부남이랑 바람을 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저 권 대리님 좋아하거든요. 그래, 마음껏 좋아해요. 난 이혼할 거니까. 실컷 좋아하고 데리고 살아. 대신 회사에선 나가. 안 나가면 두 사람 불륜 사실 다 알릴 거야. 명예훼손? 그까짓 거 벌금 내면 그만이야. 상간소송도 진행할 거고. 같은 회사 다니면서 소문 다 나가고 어디 똥물 제대로 맞아볼래? 제 말에 결국 정수빈 회사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회사 그만둘 테니 상간소장은 보내지 말아달라 어쩌고 하던데 저는 웃기지 말라고 그거랑은 별개라며 똑똑히 기다리라고 했죠. 남편한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회사에 소문 다 낼 거라고. 그 전에 조용히 나가던지 아니면 소문 다 내고 인사징계 받아보던지 선택하라고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회사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도 준비하고 상간 소송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선 모르게 조용히 처리되길 바랬지만 그건 제 바램대로 되지 않았어요. 별 이유 없이 두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또 제가 권대리랑 이혼한다는 소문까지 도니까 원치 않아도 회사에는 아름아름 소문이 다 났거든요. 제 남편이랑 정수빈 씨랑 바람이 난 것 같다고. 회사 사람들 제 앞에서 대놓고 그 일에 대해 얘기하진 않아도 분위기로 다 알 수 있었죠. 저와 남편 그리고 정수빈을 두고 회사의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을요. 저는 피해자인데 그런 시선을 견디는 것도 다 저 혼자 견디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거기서 기죽을 이유도 지레 겁먹고 도망갈 필요도 없을 거라고 수도 없이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소송을 준비하며 회사에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안 아픈 곳이 없고 탈모까지 갑자기 생길 정도였지만 저는 제 멘탈을 잘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과 더불어 상간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보니 남편은 아는 후배가 있는 다른 회사로 취업을 했고 정수빈과는 따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끼리끼리 잘 어울린다 생각했고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것들이다 생각하며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전 남편과 같은 회사인 아는 후배에게 전 남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수빈 그 여자와 결혼은 아니고 살림을 차렸다는데 몇 개월 살다가 깨졌다고요. 정수빈이 집착이 너무 심해서 전 남편이 질려하다가 결국 안 좋게 깨졌다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때 당시 급하게 지인 소개로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원래 받던 월급보다도 훨씬 적게 받았고 일도 훨씬 힘들어서 회사 다니는 것도 버거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람피고 이혼한 걸 엄청 후회한다고요. 후회하던지 말던지 이제 제 알바도 아니라고 해줬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나요? 본인이 저 배신하고 회사 신입사원이랑 바람피고 다녔을 땐 이렇게 될 것도 예상을 했었어야죠. 저는 그 후배에게 앞으로 굳이 전 남편 근황은 알려줄 필요 없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사내 커플로 잘 알려져 있다가 이혼까지 했으니 저도 마음고생 심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스스로를 꿋꿋이 지키고 버티려고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반쪽이라고 생각해도 작은 계기로 영영 멀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이고 삶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도 있으니 제가 제 마음을 잘 추스르고 행복하게 잘 지낸다면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지금처럼 제 스스로 잘 다독여가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